네, 앞서 브릿지 멘트에서도 영어로 Stay Tuned 채널 고정 얘기했는데요. 유튜브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화이트나이트 이슈 앤 피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공 이야기, 오늘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축구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도 예. 진심이시고 잘 아시잖아요. 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국민들이 입가에 눈가에 웃음을 짓게 만들어주는 뉴스 하나가 바로 축구 뉴스인데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는 마지막 경기 한 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네네. 마지막 경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순위표들이 엇갈리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승부 조작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네. 그 10경기 전체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3일 월요일 0시 자정에 열리게 되는데요. 뭐 프리미어리그 우승팀도 이날 결정이 되고 또 어떤 팀이 최종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별들의 전쟁이죠. 여기에 네, 진출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토트넘이 뭐 거의 확실시된다, 뭐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챔피언스리그 안 나가기가 어려워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경우의 수가 어떻길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은 사실 토트넘이 불리한 상황이었었다가 네. 그러니까 토트넘하고 아스널이 4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스날이 4위이고 토트넘이 5위일 때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아스날이 승점 1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 경기에서 토트넘이 번리를 1대0으로 이겼고 아스날이 뉴캐슬과의 이제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완패를 당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순위가 뒤집혔는데 사실은 뉴캐슬이 잔여 경기에 그렇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잔류도 확정을 했고 또 뭐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애쓸 필요가 없었는데 중위권이었지만 사실은 마지막 홈 경기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팀의 마지막 홈 경기는 아무래도 팬들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몇 달 동안 보기 어려운 상태니까 열심히 했고 또 뉴캐슬 같은 경우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이번에 투자를 해서 네.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구단주들이 다 와 있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좀 무너진 것도 있고 또 아스날이 토트넘한테 지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무엇보다 네. 수비 라인에 부상 선수가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졌고 토트넘이 이제는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4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예, 비기기만 해도 뭐 지면 그러면 위험한가요? 그렇죠. 지면은 아스날이 마지막 경기를 에버튼이랑 하는데 네. 하필이면 이제 오늘 새벽에 네. 에버튼이 이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어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이기면서 만약에 잔류를 못했다면은 마지막 경기까지 이 에버튼이 열심히 할 텐데 네. 에버튼이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그렇게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어지간해서는 이제 아스날이 뭐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이 지금 수비 라인에 부상 선수가 많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가 최근 아스날의 문제가 선수들의 경험이 적다는 거예요. 네. 어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막 올라가는 연승을 하고 네. 안 좋을 때 연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이기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반면에 토트넘은 거의 사실은 지기가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경기. 그러니까 국제대회의 어떤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를 보시면 동시에 다 열립니다. 그래서 예. 월드컵 관전하셨던 우리 국민들, 청취자분들 이런 기억 나실 거예요. 타 구장의 경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그걸 계산하는 이런 기억들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날 열리는 경기에서 지금 맞닥뜨리는 팀이 노리치 시티입니다. 예. 그 팀은 어떤 팀인가요? 이 팀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많이 못 보던 팀이에요.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오가던 약체인데 약체군요. 2019-2020 시즌에도 꼴찌로 강등이 됐다가 지난해 올라왔어요. 네.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네. 근데 올라와서 지금도 이제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 떨어지네요. 예, 꼴찌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 팀도 마지막 홈 경기잖아요. 그럼 네. 사람들이 또 마지막 홈 경기니까 그래도 그렇죠. 홈팬들 앞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어라고 하겠지만 이 팀 자체가 전력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1992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 이래로 최악의 팀이다. 그러니까 올 시즌 전체 승리가 5번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홈에서도 3번밖에 못 이긴 팀. 홈 승리 최저. 그러니까 홈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통계 기록을 보면은 경기의 그 경기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게 기대 득점, 기대 실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골을 넣든 안 넣든 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얼마나 만들었냐. 그리고 네. 먹을 만한 기회는 또 얼마나 있었나. 네네. 그 기록으로 봤을 때 역대 최저 득점, 역대 최다 실점을 기록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그 최악의 팀이라는 것이죠. 자, 역대 최다 실점, 뭐 기대 실점 얘기도 하셨고 또 실제로도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한 팀이죠. 79골을 먹었으니까 뭐 경기당 2골 이상을 먹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자, 모하메드 살라 이집트 출신의 예. 리버풀 선수죠. 예. 지금 부상 얘기도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문에 좀 아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정말 뭐 전무후무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아시아 예. 선수 중에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살라 선수가 이번 경기는 출전할 거란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첼시와의 AFC 결승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긴 했는데 이게 부상을 크게 당한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있으니까 더 큰 부상이 혹시 될까봐 이제 아끼면서 뺀 거고 네. 주중에 있었던 경기는 원정 경기니까 또 아예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마지막 경기는 이제 홈 마지막 경기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일주일 앞두고 몸 상태도 좀 봐야 되니까 네. 나오긴 나올 건데 문제는 이제 컨디션으로 봤을 때 상대 팀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한 골 차이니까 네. 충분히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다득점을 하면서 역전할 수가 있고 살라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고 90분 풀타임을 소화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게다가 이제 리버풀이 상대하는 팀은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이거든요. 네. 이 팀이 대량 실점을 하면서 무너지는 유형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최소한 한 골에서 두 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고 살라 선수는 득점을 하기 어려운 경기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최소한 공동 득점왕 넘어서는 단독 득점왕이 충분히 가능한 마지막 대진이에요. 득점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면 공동왕인가요? 예. 득점왕인가요? 예전에는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득점 수가 같으면은 그다음에 도움 수가 많은 선수가 단독 득점왕을 하게 되고 네. 그거도 같으면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가 조금 그러니까 시간당 득점이 높은 선수가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프리미어리그는 나머지 기록 다 상관없이 득점 수가 같으면 모든 선수에게 골든 부트, 골 득점왕을 줍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뭐랄까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한 골만 넣어도 살라가 못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축구를 보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가 없던 일이에요. 예. 프리미어리그에 가는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득점왕을 하고 그렇죠. 지금 올해의 선수 후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아시아 선수 중에는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양한 기록. 또 왼발잡이가 예. 아닌데 왼발골이 그렇게 많은 그렇죠. 필드골로도 굉장히 필드골만 넣었죠.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뭐 페널티킥 이런 거 예. 지금 양보하면서도 가고 있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막 넣어줘가지고 그렇죠. 리버풀이 수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 살라 선수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트 국민들께는 죄송합니다. 자,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23일 0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팬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프로 야구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대표 야구, 뭐 해외 선수도 물론 류현진 선수 좋아합니다만 이 자기 지역 연고라든지 응원팀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끝내기 안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병살타가 돼버린 경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18일날 있었던 이틀 전에 있었던 경기인데요. 네. 이제 SSG 랜더스하고 두산하고 경기에서 사실 연장전까지 경기가 이어졌고 연장 이제 11회 말에 사실은 이제 두산이 이길 수 있는 끝내기 안타를 쳤다. 그리고 이제 주자가 들어왔잖아요. 김재호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기고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심이 아니다. 공수교대 해라. 이런 판정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좀 난해한 상황이었는데 네네. 일단 좀 이게 좀 복잡해요. 조수행 선수가 이제 만루 상태에서 쳤어요 안타를. 네. 근데 이게 받기 전에 바운드가 된 겁니다. 근데 바운드가 된 거를 인지를 못한 거예요 주자들이. 네네. 3루에 있던 김재호 선수는 알고 뭐 뛰어 들어가서 이제 홈을 밟았는데 네. 1, 2루에 있던 선수 정수빈 선수하고 이제 안재석 선수가 이 상황이 이제 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뛰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1루에 있던 정수빈 선수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움직이다가 아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근데 이미 벗어났잖아요. 2루를. 네. 그럼 빨리 다시 본인 자료 돌아가야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아웃이면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네. 다음 타자가 나오면 되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탈한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정수빈 선수만 아웃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영리하게 SSG 선수들이 이제 정수빈 선수를 태그를 따로 하고 그리고 2루를 밟아서 1루에 있던 안재석 선수까지 이제 함께 아웃을 시키면서 병살타가 돼서 그때가 이제 원아웃 상태였거든요. 네네. 바로 그냥 공수교대가 돼버리네요. 공수교대가 된 거죠. 야, 이거 사실은 예. 야구는 이제 축구와 달리 공도 작고 모든 예. 각도에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바운드 됐는지 안 됐는지 선수들이 착각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경기 끝나고 인터뷰가 있었는데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안재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루에 있던 정수빈 선수의 그 아웃이 어떻게 된 건지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네. 여기서 혼자 죽은 건지 아니면 내가 거기 갔어야 되는 건지가 애매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정쩡하게 있었고 정수빈 선수는 그게 뭐 바운드가 돼서 밟았든 아웃이었든 3루에서 있던 선수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냥 우리가 이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착각을 한 것이죠. 예, 자, 경기 안에서 벌어지는 참 예. 재미있는 해프닝이고요. 저는 지금 방금 한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재미있는 게 예.
이 수비수들이 영리하게 예. 아닌 척하고 예, 했다고 그거죠. 해요. 저는 판독 비디오 판독까지 했어요. 네. 정확하게 그 태그를 한 건지. 야, 예. 정말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스포츠가 굉장히 심리적이고 심지어는 연기력도 필요하구나. 예. 경기력이 아니라 연기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경기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이제 그 다음 회로 경기가 이어졌는데 12회에 오히려 그 끝내기 안타를 친 줄 알았던 조수행 선수가 좀 멘탈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아. 잡았어야 할 타구를 이제 놓쳤는데 놓친 상태에서도 계속 던졌어야 돼요. 근데 경기가 또 끝났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 사이에 선수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홈을 밟으면서 아이고. 2대2였던 상황이 5대2 완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야, 뭐 어떻게 보면 경기 스포츠 경기나 정치판이나 사는 예. 거나 비슷비슷해요. 알 수 없게. 자,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구 얘기 좀 더 바꿔서 이번에 류현진 선수 얘기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부상 이후에 회복, 복귀까지 좀 과정이 아직은 남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이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치른 경기에서 출전해가지고 일단 속도가 높아졌잖아요. 시속 네. 148km를 던졌기 때문에 한참 좋을 때보다는 조금 못해도 요새 사실은 144km까지 그 속도가 떨어졌던 네. 상황에서 올라왔다, 몸이 회복됐다.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템파베이의 선발진이 다 갖춰졌다. 네. 로테이션도 가능하다. 유현진 몸 상태 문제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있을 신시내티와의 경기에 이제 선발 등판이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네, 선발 등판하면 이제 첫 승 챙길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것도 대진과 비슷한데요. 앞서 손흥민 선수 얘기했듯이 신시내티가 최근에 실점이 굉장히 많고 경기력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첫 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현진 네. 선수가 100% 돌아온 건 아니지만 상대가 이제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공략한다면 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또 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굉장히 응원이 많으신데요. 한번 또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 사이즈를 다양하게 오고 가는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축구공과 야구공, 중간 사이즈의 공, 배구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자, 배구도 그렇고 이게 뭐 쇼트트랙도 그랬습니다만 좀 네거티브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구 여자 배구 인기가 이제 김연경 선수가 국내에 오면서 정말 뜨거워졌었고 정말 그 흥미진진했었는데 이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특히 당시에 이제 한국생명의 스타였던 이재영, 이다영 이 쌍둥이 자매가 인기도 많았던 선수들인데 뭐 팀 내부부터 어린 시절까지 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뛸 수 없게 돼갖고 유럽 진출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 두 선수의 거치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사실상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망하나요? 지금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리그 준우승 과정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그리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함께 했던 올림피아코스에 이제 감독하고 같이 뛰었던 캐나다 대표 선수 크로스 선수랑 같이 루마니아로 이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언니인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릎 부상도 있고 이적할 팀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안 상태에서 지금 이적을 못 하고 있으면 이제 국내에 오기 어렵잖아요. 지금 논란들 네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수 생활을 못 하면 은퇴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부상 문제를 얘기하지만 부상도 부상이지만 이 그리스에 갔을 때부터 주전 경쟁에서 조금은 밀렸던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포지션적으로 이제 이다영 선수는 세터다 보니까 그리고 네. 둘이 쌍둥이인데 그래도 이다영 선수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유럽 무대에서 뛰더라도 경쟁력이 있었는데 레프트인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 신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포지션 문제적으로도 주전 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부상까지 맞물리니 원하는 팀이 좀 나오지 아이고.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의 은퇴처럼 돼버릴까 이런 또 우려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뭐 영국의 MBC 스포츠 아나운서 레베카 로우가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고 끝나고 나서 예. 화면이 넘어간 줄 알고 I love him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인기가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피식 웃을 일이 되겠지만 좀 화제가 됐네요. 예, 그때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정말 그 끝나고 손을 꽉 쥐는 부분도 있었고 네. 사실 본인이 혼자 인터뷰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NBC 스포츠가 프리미어리그 미국의 주간 방송사거든요. 네네. 그 다른 그 미국 출신의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같이 출연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다 물끄러미 보고 보통은 이제 사실 인터뷰하더라도 자기 차례가 아니면 네. 딴청도 부리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경청을 하고 팬심이 나왔네요. 나가려고 하는데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다고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딱 나가자마자 처음에는 인사할 때는 이제 정중하게 했는데 네. I love him 나 너무 좋아해 손흥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네. 얘기하는 모습이 딱 촬영이 된 것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뭐 K 스포츠, K 팝 뭐 국민들의 좀 어깨도 들썩이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네. 프리미어리그가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서요. 예. 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